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2월 2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틀 정도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목소리가 좀 둔탁해도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일단 뭐 컨디션 조절을 잘 해가면서 다음부터는 방송 빵꾸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비스와 캐롯과의 경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는 이제 직전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올 시즌 모비스가 LG한테 좀 항상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기는 충분히 만회를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일단은 또 직전 경기 재미있었던 점이 이제 심스가 아직 몸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프림이 그 LG와의 프론트 코트 싸움에서 그렇게 썩 활약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심스의 출장 시간이 늘어났는데 아직 정상적인 폼이 아닌 상황에서 심스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의 향방은 LG 쪽으로 가게 되었고 물론 뭐 아바리엔토스나 뭐 이우석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가 뭐 다른 어느 팀보다도 이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의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흐름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뭐 한 경기 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팀이다. 그리고 캐롯과 SK와의 경기에서 뭐 말도 안 되게 패한 캐롯이죠. 이날 뭐 3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김승기 감독은 작전 타임에서 선수들한테 야 슛 많이 쏘고 나와라 라고 할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경기였었는데 이제 캐롯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뛰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이제 조금 힘들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롯의 경기 스케줄은 항상 꼬박꼬박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백투백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퐁당거리는 경기 스케줄이 많은 경기는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감안을 해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지금 이틀 푹 쉬었죠. 화, 수, 목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틀 푹 쉬고 다시 이제 모비스와 경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오늘 캐롯의 경기력은 다른 경기보다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롯 같은 경우는요. 캐롯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아니라 슛값만 살아나면은 언제든지 어느 팀과 상대를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직전 1라운드 맞대결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1라운드 맞대결에서 이 골밑에서의 어떤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로슨이나 사이몬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만약에 오늘 경기 사이먼이나 로슨이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1라운드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 프론트 코트가 살아나야 백코트가 살아나거든요.
백코트가 살아나야 프론트 코트가 살아나고요. 예. 그래서 이 프론트 코트에서 로슨과 사이먼이 어, 프림을 충분히 비벼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심스의 모비스 심스의 컨디션이 제품이 아닌 상황에서 프론트 코트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뭐 밀리기가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바운드에서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요. 그죠? 1라운드에서. 그 다음에 3점 슛은 56%, 36%, 3점 슛이 많이 차이가 났었고, 필드골도 캐롯이 좋았고, 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캐롯이 오늘 경기는, 1라운드 때의 기억을 살린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캐롯의 어떤 슛감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정현을 제외하고는 뭐 전성현, 한호빈, 특히 전성현이 28%로 떨어졌다는 점이 좀 아쉽죠. 그다음에 뭐 최현민, 그다음에 또 활약을 해줘야 되는 조한진, 예, 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슛감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틀 쉬고 오늘 경기에서 이 슛감만 조금 살아난다면, 예, 슛감만 조금 살아난다면, 캐롯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비스도 물론 뭐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어떤 전반적인 어떤 팀의 동기부여 면에서 일단 캐롯이 직전 경기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패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각성을 하고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하고 오늘 경기 하게 된다면 오늘은 모비스보다는 캐롯 쪽이 좀 더 나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롯의 승리 보고요. 이 경기 캐롯이 이긴다면 다득점 경기도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원주 DB와 삼성과의 경기인데요. 예. 현재 원주 DB는 6연패 중입니다. 6연패 중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 직전 경기 3연패를 끊었죠. 예, 3연패를 끊었는데, 일단 이 경기도 일단 삼성의 체력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직전 경기에서 이제 김시래가 출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뭐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시래가 직전 경기에서 20분을 채 못 뛰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코트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뭐 삼성은 김시래와 이정현, 또는 이정현과 누가 뛰더라 그때, 김광철, 예, 뭐 이 정도의 조합, 예, 이 정도의 조합. 지금 뭐 다른 선수들은 다 지금 부상으로, 예, 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삼성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불안함, 그다음에 백코트에서의 헐거움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원주 DB의 백코트가 삼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예, 두경민과 알바노. 예. 지금 현재 원주 DB의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코트에서만큼은 두경민과 알바노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알바노와 두경민만 살아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DB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DB의 문제점은 일단 뭐 프론트 코트에서의 그 뭐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김정규도 그렇고, 예,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너무 공이 좀 뭐라 그래, 그러니까 혼자 하는 플레이, 어떠한 패스 연계에 의한 플레이가 아니라 혼자 하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예, 많다 보니까 최근 연패를 하게 되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타이트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가도 뭐 3, 4쿼터에 뭐 말도 안 되게 역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지금 26일 날 경기했으니까 7, 8, 9, 11, 5일을 쉬었죠. 예, 5일을 쉬었고, 5일을 쉬는 동안 뭐 충분히 정비를 하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리와 이원석의 어떤 더블 포스트보다는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데릭슨을, 예, 1옵션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수비가 조금 헐거워진 느낌이고, 안 그래도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조금
헐거운 상황인데 프론트 코트에서의 수비도 헐거워진다면 오늘 뭐 저기 페인트 존에서 에르난데스가 득점을 올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삼성은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최근 두 팀의 야투를 보면 삼성보다는 DB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모습이다. 삼성보다 DB가 앞서 있고 뭐 리바운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경기는 DB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경기고 이 경기를 잡은 후에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하는 딱 시점이에요. 딱 DB가 이기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타이밍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스탯상으로도 지금 DB가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이다. 삼성과 LG 경기에서 이날 삼성도 뭐 간신히 이겼죠. 간신히 이겼는데 솔직히 이날 이정현의 3점이 아니었으면 패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역시 오버 봅니다. DB의 승리. DB가 핸디캡까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KB와 신한은행 경기인데 오늘 KB가 김민정이 못 나와요. 김민정이 못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김민정이 못 나오는데 좀 강희슬도 정상이 아니에요. 강희슬도 직전 경기에서 허리가 안 좋다고 뭐라고 뭐 엄살을 부리더니 3쿼터에 그러니까 강희슬이 엄살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김한수 감독이 엄살을 부리더니 3쿼터 때 다시 또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아예 들어오지 못했죠. 강희슬이. 그래서 결국은 김민정이 없이 경기를 해야 되고 강희슬이 출장을 한다 그래도 정상 폼이 아닙니다. 정상 폼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해줘야 할 선수들이 최희진, 허예은, 최희진, 허예은, 뭐 김소담, 뭐 이런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KB스타즈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김소담과 최희진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신한은행에 김소니아나 김태현이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높이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김소담이 평균 리바운드를 4개 4.4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김소니아가 7개 7개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김태현이 출장 시간이 좀 적어서 뭐 리바운드가 3.6개 밖에 안 되는데 15분 뛰는 동안 3.6개면 이거 2배 하면은 김소니아 32분에 7개 30분에 하면 7.2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지금 김소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지금 더 잡아야 줘야 하는 상황인데 리바운드에서 일단 두 팀이 차이가 좀 난다.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지금 득점력에서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김민정이랑 강희슬이 빠진다라는 게 지금 팀의 어떠한 스코어 리더가 2명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 오늘 경기에서 KB스타즈가 신한은행을 이기려면 수비밖에는 없어요. 수비밖에 없어요. 최대한 수비에서 괴롭혀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최근 5경기 KB스타즈의 3점이 28%, 뭐 3점이 터질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뭐 필드골에서 52%와 56% 차이가 좀 있죠. 리바운드도 차이가 많아요. 29개랑 36개. 그때 1라운드와의 경기에서도 신한은행이 무난하게 승리했는데 1라운드 경기의 어떤 차이점 보면은 1라운드에서도 신한은행이 3점이 22%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졌어요. KB가.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일단 뭐 골 밑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줬다라는 거고 리바운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53대 36. 오늘도 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 지금 뭐 턴오버도 신한은행이 더 많았고 그런데도 게임에서 졌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득점력에서 KB가 빈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경기는
이게 4.5에서 5.5로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신한은행의 승, 그 다음에 핸디도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낫지 않나. KB의 득점력이 너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OK와 삼성과의 경기인데 일단은 OK는 직전에 현케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직전 현케전 1, 2세트에서는 차지환이랑 조재성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3세트 들어서면서 조재성이 살아나니까 팀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띄웠다. 그 다음에 저는 OK의 지금 최근의 상승세는 조재성이고 차지환도 차지환이지만 전진선이 센터라인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배구 항상 이야기하지만 배구는 일단 센터라인이 살아나야 돼요. 센터라인이 살아나야 양쪽의 윙에서의 공격력이 극대화된다. 예. 근데 최근 전진선이 살아나면서 뭐 레오와 조재성의 어떤 공격 성공률은 덤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진선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OK금융그룹이 전반적인 수비 스탯 그다음에 리시브가 좀 안 돼요. 예. OK금융그룹은 공격적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탯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 쪽으로는 약간 좀 어렵다. 예. 그래서 리시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진선의 속공 플레이를 하려면 리시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삼성의 서브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오늘 뭐 어느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김종호와 양희준이 KB에서 트레이드되고 오면서부터 팀의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 그 다음에 리시브 라인이 많이 안정적이 되었어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시브가 안 돼가지고 매번 쩔쩔맸었는데 김종호가 가세하면서 확실히 리시브가 좋아졌죠. 예, 리시브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김정호가 공격에서도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김정호랑 이크바이리가 49득점을 합작을 하였다라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양희준이 센터에서 아직은 뭐 좀 세기가 더 필요로 한 선수이지만 양희준이 그래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 비벼주는 부분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OK금융그룹이 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OK가 최근 레오도 그렇고 레오랑 이크바일이랑 비교를 한다면 레오가 훨씬 좋습니다. 이크바일이보다는. 예, 그리고 레오의 어떤 레오 서브 턴에서의 어떤 연속 득점이 상당히 팀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OK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배당이 좀 안 좋으니까 이 경기 오버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삼성이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한 세트 이상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K는 수비가 한번 흔들리면은 뭐 한 세트 정도는 우르르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OK 승에 오버까지 이 경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 IBK와 한국과의 경기인데 IBK는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준이 이제 확실히 가세를 하여서 공격 쪽만큼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죠. 뭐 김희진, 육서영, 표승주, 그 다음에 산타나도 직전 경기에서 페퍼전에서 매우 잘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IBK가 리시브가 좋습니다. 왜? 산타나 때문에. 산타나가 리시브를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리시버 중에 원투펀치예요. 산타나의 리시브가. 예. 지금 그래서 IBK가 좋은 공격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산타나 때문이에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김호철 감독이 산타나 공격에서 맨날 비실비실 거리는데 왜 외국인 용병 교체를 안 하겠습니까? 용병 교체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IBK에서 산타나가 빠진다? 그럼 표승주 가지고는 리시브가 안 돼요. 예, 표승주 상당히 기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IBK는 산타나가 나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산타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김하경이 좀 많이 흔들린다라는 점.
그리고 김학영 말고 마땅한 어떤 백업 세터가 없다라는 점도 지금 IBK의 현재 문제고, 흥국생명은 직전 GS전에서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했죠. 예, 뭐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세타 김다솔. 예. 김다솔이가 흔들리면 흥국생명은 진짜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 직전 경기에서 김다솔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백업, 이름을 까먹었는데, 백업 자원을 김지원을 썼었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흥국생명도 김지원을 백업 자원으로 백업 멤버를 이렇게 선발로 출전시킬 만큼의 지금 김다솔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흥국생명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이제 김미연의 리시브인데, IBK가 서브가 은근히 좋습니다. 그래서 김미연이 오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뭐 옐레나와 김연경이라는 원투퍼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국생명은 상당히 위력적인 팀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가 결코 흥국생명 원사이드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IBK가 최소한 한 세트는 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를 보는 상황에서 IBK의 플러스 핸디캡, 그리고 승리는 흥국생명 승리까지. 근데 저는 흥국생명 승리를 살 바에는 IBK의 플러스 핸디캡이나 오버가 더 좋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오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여기 프리뷰 딱지 보이는 거, 이거는 다 과금 없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어저께도 오후 경기 상당히 적중된 경기가 많았고, 어제 월드컵도 다 12시 경기, 12시 경기 다 적중했고, 4시 경기는 일본 틀렸을걸요? 일본 스페인이 이긴다고 했을 텐데, 축구팀에서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거 승무패는 패스하고 2.5 언더를 했는데 5번 왔죠. 예. 근데 뭐 다른 경기는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캐나다 모로코 경기도 이거 모로코 승으로 저희가 했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들어오셔서 프리뷰 빨간 딱지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지금도 막 머리카락만 건드려도 몸이 막 으슬으슬합니다. 그 이틀 동안 이틀 동안 N팀장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뭐 더 있으나 마나 뭐 다른 방송 보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